그 시간 다카야나기의 방에서는 몇 차례째인가의 코치 회의를 위해 일본의 코치 5명과 무슨 영문인지 선수 회장인 오타키까지 모여 있었다. 회의의 분위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밝지 않았다. 대책 없이 당천적인 쿠사노조차 자신의 명함에 수석 코치라는 직함이 박히는 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제 딱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다카야나기는 회의 시작부터 천장을 노려보며 오른손으로 둥근 턱을 계속해서 매만지고 있었다. 감독은 나를 자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본사 중역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는 그 중역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이튿날 히로시마 카프의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나와 연습 신용을 하고 있는 엔젤스 선수들을 벤치에서 바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몇 명의 선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멍하니 있었다. 코치인 블레이저는 무척 고지식한 남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선수들은 분명히 엔젤스 유니폼을 입고 있기는 하거든. 하지만 진짜 엔젤스 선수들이 맞는지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 선수가 돌아와 분명히 엔젤스 선수들이 맞다고 보고했지만 블레이저로서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말했다. 보라고. 엔젤스 선수들이 질서정연하게 노크볼을 받고 있어. 게다가 아무리 어려운 땅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어. 또 있어. 어제는 글러브를 내던지고 콧구멍을 후비는 선수가 3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도 자네는 저 선수들이 분명히 엔젤스 선수가 맞다고 우기는 거야?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엔젤스 선수들이었다. 그날 아침 히로카는 전에 없이 아침 식사 전에 산보에 나섰다. 히로시마는 그의 고향이었다. 왠지 감개무량했다. 그는 구레에서 태어났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아버지처럼 해군이 되기 위해 해군학교에 갈 생각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야구와는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다. 산보에서 돌아오자 다카야나기와 쿠사노가 방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쭈뼛쭈뼛하며 히로오카를 맞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어오겠다. 무슨 일인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는 히로카의 말투가 그들을 더 한층 겁먹게 했다. 그들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히로카는 잠자코 있었다. 작자들이 너무 한심해서 뭐라 말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사필규정이다. 잘못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더니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희들의 원래 뜻은 감독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감독님께 승리를 선물하자고 생각해서. 그러나 좀처럼 생각한 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쿠사노나 저나 과거 5년간 가장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악몽 같은 열흘이었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알았다. 히로카는 말했다. 다카야나기는 밤이 새도록 계속 떠들기세였다. 이제 알았어. 다카야나기와 쿠사노의 얼굴에 금방 생기가 돌아왔다. 그들은 좀 더 심한 사태를 각오하고 왔었다. 히로카가 너희들은 모가지다라고 소리칠지도 몰랐고 매스컴에 어떤 코멘트를 발표할지도 몰랐다. 잘 수습되어도 2군 코치로 강등되는 걸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감독은 어째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히로카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다. 진저리가 났다. 할 일이 잔뜩 있다. 화를 내는 대신 그렇게 말했다. 사소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 자네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돼. 예, 감독님. 어제 경기에서 전날 밤 술이 덜 깬 채로 등판한 투수가 2명 있다. 누구하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봐.
아, 설마요. 그래도 프로 선수인데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은데 그런 투수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따위의 보고는 절대로 안 듣겠다. 만에 하나 그랬던 투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짐 싸서 도쿄로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하면 그들은 좋아하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이쪽도 술이 덜 깬 투수를 마운드에 올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하지만 조금 심한 거 아닐까요? 만약 선발진에 들어있는 투수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네들은 줄곧 그들을 그렇게 감싸왔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거야. 이제부터는 4번 타자를 하더라도 같은 조지를 취할 것이다. 다카야나기와 쿠사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당황해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엔젤스는 멋진 팀이었다. 가족적이고 팀 전원이 서로를 감싸주고 필요할 때는 서로 위로를 아끼지 않는다는 화목함이 가득했다. 만년 최하위이긴 해도 누구나 질책을 하거나 하지 않았고 웃음 띤 밝은 얼굴로 지내왔다. 그것이 꿈 같은 옛 시절이 되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감독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귀에는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 번 더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게임부터 실책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았으면 하네. 쿠사노 코치가 체크를 하지. 그것뿐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신들의 심장이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멋졌던 엔젤스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다카야나기와 쿠사노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다. 히로카로서는 2군 경기에서 유격수를 본 것 같은 수치스러운 열흘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 부끄러운 만큼의 대가를 얻었다. 도박에서 이긴 것이었다. 야구감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젤스의 선수들은 카프의 벤치에서 블레이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야마자키와 오가와가 사라진 걸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오가와는 1군과 2군을 오가고 있던 어중간한 투수였지만 야마자키는 에이스인 오타키와 고쿠라의 뒤를 이은 제3선발 투수로 올 시즌만 해도 6연승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그가 간단히 2군으로 내려보내진 것이었다. 그들의 감독은 앞으로 분명히 팀의 어느 누구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어떤 선수는 벌금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 더 이상 웃으며 죄송만으로 무마되지는 않을 것이다. 엔젤스 선수들의 활기찬 움직임은 시합이 시작되자 더 한층 날카로워졌다. 선발인 고쿠라는 맥 빠진 홈런공을 거의 던지지 않았고 내야수들은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땅볼에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외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라톤 선수처럼 뛰더니 전력을 다해 공을 쫓았다. 그 때문에 수많은 낮게 깔리는 플라이를 아웃시켰다. 포수인 이치가와는 말할 것도 없었다. 목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고 타자가 땅볼을 치면 도쿄올림픽 때 헤이스와 같은 기세로 1루를 커버하기 위해 달려갔다. 헤이스는 육상 100m 경기에서 처음으로 10초의 벽을 깬 선수랍니다. 카프의 벤치는 대혼란에 빠졌다. 어제 게임에서는 번트를 대도 아무도 대시해 오지도 않았고 외야에 플라이를 쏘아 올려도 대부분 2루타가 됐었다. 쉬는 게 귀찮을 때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1루에 걸어 나갈 수가 있었다. 블레이저는 벤치에 앉아 줄곧 머리를 싸매고만 있었다. 그의 경험으로는 같은 팀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로 변해버린 걸 본 적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에서도 처음이었다. 그는 이따금 멍한 눈으로 그라운드를 노려보며 투덜투덜 혼잣말을 했다. It's crazy. 투수 이케타니는 화가 나 있었다.
시합 전 그의 팀 동료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몇 점 얻어줄까? 원하는 만큼 점수를 내줄게.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공에 달려드는 타자들 때문에 움찔움찔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케타니 쪽이었다. 8회 말 히로카는 이번 시합에서 처음으로 벤치에서 나왔다. 그는 선수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세로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위로 치켜들고 마운드를 향해 걸어갔다. 턱을 치켜든 것은 투수인 고쿠라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번 회에 고쿠라는 원아웃을 잡은 이후에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배트를 휘둘러 온 이케타니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맞아 좌익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고 연달아 1번 기누가사에게 포볼을 내주고 말았다. 위기를 맞으면 투수는 얼굴에 드러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된다. 그런 투수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좋다. 그 사이에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지 않는가. 히로카는 마운드까지 가서 비로소 고쿠라의 눈을 보았다. 다기지게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공략할 생각이야? 고쿠라가 정말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면 계속 던지게 할 생각이었다. 다기진 감투정신만을 믿다가 진 예는 셀 수도 없었다. 몸쪽으로는 볼이 되는 슈트, 승부는 바깥쪽 빠른 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없다. 이번 오시타는 명인의 솜씨로 우익수 쪽으로 타구를 잘 보내는 타자지만 파워는 없다. 위험한 것은 안일하게 던지는 커브다. 고쿠라가 세트 포지션 자세에서 제1구를 던졌을 때 히로카는 한기를 느꼈다. 슈트가 회전을 하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 마운드에서 바깥쪽 속구부터 던지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오시타는 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이 적중한 것이었다. 공은 라인 드라이브로 유격수 관호의 머리 위를 넘어갔다. 9회 초 엔젤스는 안타로 출루한 데타 아키야마를 3루까지 보냈지만 이케타니의 역투로 홈까지 불러들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엔젤스 선수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누구 한 사람 느슨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관중석의 여자를 보고 있다가 공의 행방을 잃어버리거나 술집 호스티스의 머리카락 색깔을 떠올리다가 삼진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경기 중에 코를 후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어찌됐든 최대한 열심히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벤치 안에서 감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고의 플레이를 한 그들에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자네들은 오늘 좋은 시합을 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벤치 안은 일순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어떤 선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경기를 했을 때 지난번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는데 그날 밤 그들은 2-3명씩 호텔의 한 선수 방에 모여 각기 이야기들을 했다. 골프라든가 낚시라든가 차라든가 이야기거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도쿄의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선수도 있었다. 그러나 호텔 바깥에 밤거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호텔 바깥에 밤거리로 나가려 하거나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호텔의 바에 가려고 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온갖 화제에 물릴 때쯤이 되자 감독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간신히 울분을 사귀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몇몇 선수는 쿠사노의 노크 소리에 기분 좋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맨 처음은 허드슨이었다. 허드슨은 문을 두드린 것이 코치라는 것을 알고는 말없이 지갑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다. 그는 어제 경기에서 2회 말에 3루수의 송구를 뒤로 흘렸다. 쿠사노는 허드슨이 잔말 않고 벌금을 내는 것에 깜짝 놀랐다. 허드슨은 어깨를 조금 으쓱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는 이루수인 기하라였다. 그는 벌금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어서
쿠사노가 허드슨으로부터 징수한 천엔 지폐를 펄럭펄럭 흔들어 보일 때까지도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이윽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천엔을 꺼냈지만 한마디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기세 좋게 짓거렸다. 우리들은 좋은 경기를 했어요. 한 점 차의 대단한 경기로 관중들도 경기에 감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두들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 때에 벌금을 매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산통을 깨는 거라고요. 뭐 내가 분명히 공을 빠뜨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점을 하진 않았어요. 이런 야박한 조처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아요? 지당한 말이라고 구사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선수들의 불평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감독으로부터 조금 전에 듣고 온 참이었다. 나까지 벌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세 번째 선수는 이루수인 데라다였는데 그는 왜 자신이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실책 같은 걸 한 기억이 없었다. 스코어보드에 실책을 나타내는 램프가 켜진 것도 2번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4회 초 노아웃 주자 1루에서 레프트 플라이를 쳤잖아. 그것 때문이야. 쿠사노가 스코어북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그때 안타를 치지 못했어요. 일부러 레프트 플라이를 쳐서 아웃을 당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병살타를 친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감독님은 이렇게 말했네. 주자가 1루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이트 방향으로 공을 보내 주자를 2루까지 보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안타를 쳐도 레프트 쪽으로 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데라다는 화가 났다. 저는 끌어당겨 치는 걸 좋아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율을 끌어왔어요. 그런 제가 왜 다른 선수를 2루로 보내기 위해 일부러 밀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살아나가고 싶은 거라고요. 구사노는 또 한 번 그 말에 동의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자 자신의 목이 떼구르르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간신히 유혹을 이겨냈다. 어쨌든 벌금을 내. 감독님의 방침이야. 그러나 데라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덮친 부당한 재난에 관해 곧바로 팀 동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분노는 퍼져갔다. 그날 밤 그들의 분노의 피해를 정면으로 뒤집어 쓴 건 카프였다. 이튿날 스포츠 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팔을 비틀고 꺾고 가랑이를 찢으며 카프를 때려 눕힌 것이었다. 야구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64번 국도는 엄청나게 혼잡했다. 히로카는 아카사카 부근에서 그 혼잡함에 걸렸다. 짙은 감색 포스바겐의 운전대로 움켜진 채로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3년 전과 4년 전 사이의 휴일이었다. 그 휴일에 이런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건 맥 빠지는 일이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세요? 조수석의 여자가 말을 걸었다. 좋지 않아요? 오히려 멋지잖아요. 둘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고마워. 요새 들어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여자도 없었거든. 느긋하게 마음 먹고 가자고요. 그의 아내였다. 가끔 그는 이렇게 아내의 쇼핑에 따라 나섰다. 그녀는 한 번에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운전사가 필요했다. 겨우 혼잡에서 해방되자 교바시를 지나 니혼바시로 향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교바시가 아니고 겨우 혼잡에서 해방되자 교바시를 지나 니혼바시로 향했다. 히로카는 항상 그랬듯이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주차장에 차를 댔다.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졌다. 2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히로카는 가까운 찻집에 들어가 아이스 커피를 마셨다. 차분하고 분위기가 세련된 가게였지만 몇 명의 팬이 그를 알아보았다. 히로카를 조용히 쉬게 내버려 두려는 건 그런 배려 같은 건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명이 인사를 하러 왔다. 저 히로카 감독님 맞으시죠? 역시 히로카 감독님이시군요. 엔젤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고맙습니다. 엔젤스는 그런대로 겨우 야구다운 야구를 보여주게 되었다. 카프와의 3연전 최종전에서 9대2의 쾌승으로 연패를 끊은 이후부터 신바람을 내기 시작했다. 엔젤스 구장으로 돌아와 타이거스전에서 2승 1패, 이어진 웨일스전에서는 1승 2패로 뒤졌지만 드래곤스전에서 또 2승 1패, 그리고 요코하마 구장에서 벌어진 웨일스전에서는 놀랍게도 3연승을 기록했다. 특정 팀하고의 3연전에서 3연승을 거둔 건 2년 만의 일이었다. 히로카는 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사인을 부탁한 사람에게는 수첩이나 손수건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그러나 그 일이 대강 끝나자 찻집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할 일은 이미 했고 단지 누군가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기 위해 계속 앉아있고 싶진 않았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마루젠 서점 쪽으로 걸어갔다. 뭔가 읽을 만한 책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1층에서 골프 셔츠 괜찮은 게 눈에 띄면 그걸 사도 좋을 것이다. 히로오카는 그 여자를 의식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였나? 아니면 5분 정도 뒤였나? 하지만 그 여자의 존재를 의식했을 때 그녀는 그의 앞을 걷고 있었다. 히로오카는 불현듯 마루젠 빌딩을 찾았다. 걷고 있는 방향 쪽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휴 하며 한숨을 돌렸다.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수히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그녀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옅은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가볍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러운 여벌굴이 언뜻 비쳤다. 새하얗고 상쾌해 보이는 블라우스에 짙은 감색의 딱 붙는 슬릿 스커트, 스커트와 같은 색깔의 굽이 높은 하이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똑바로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 마루젠 빌딩으로 들어갔다. 히로카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하루 종일 뒤를 쫓아다니는 것도 바보짓 같았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여자와 떨어져 역사소설 코너 쪽으로 갔다.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책 몇 권을 손에 들고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섰다. 책값을 지불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는 앗 하고 작은 비명을 냈다. 아까 그 여자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였다. 그녀는 구단주의 비서였다. 경제 전문 잡지 몇 권을 가슴에 안은 채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니시오 도코라고 했다. 함께 마루젠에서 나오자 그녀는 보도 위에 멈춰서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느냐고 물었다. 히로카는 잠깐 시간이 나서 심심풀이로 나왔다고 했다. 히로카의 말에 그녀는 약간 생각을 한 뒤에 이렇게 속삭였다. 저 잠깐이라면 회사 일을 땡땡이 쳐도 괜찮아요. 그날 밤 구단 주인 오카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올림픽 건설이 출자한 필리핀의 주택 건설 회사에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얘기는 마닐라의 상사에서 들었네. 드래곤스 전부터 하면 5연승 아닌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집에서 신문을 다시 읽으며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분명히 그렇게 써있군. 그게 어쨌다는 말씀이신가요? 히로카군, 자네는 기쁘지 않나? 5연승은 4년 전에 한 번 딱 있었어. 뭐 상관없어. 나는 자네의 그런 태도가 좋으니까. 그런데 선수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어째서요? 선수들이 허슬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열심히 했어. 그라운드에서 그들이 펼치는 허슬 플레이가 눈에 선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샤브샤브 파티라도 할까? 벌써 선수 중 누군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해 격려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선수들한테 전화하는 건 그만둬 주십시오. 이건 감독으로서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샤브샤브 파티를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구단주인 내가 모처럼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선수들을 격려해 왔네. 그런 격려로 엔젤스가 강해졌습니까? 멍청이,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감독이 무능했기 때문이야. 감독이 자네가 아니었잖아. 아니, 그건 다릅니다. 샤브샤브 파티 따위를 해왔기 때문에 엔젤스가 강해지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독의 탓만은 아닙니다. 샤브샤브 파티를 하는 한 엔젤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 겁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게. 엔젤스를 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권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협박하는 건가? 나는 자네의 팬이라고. 협박이 아닙니다.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가끔 야구장에 와서 구단주실에서 얼굴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선수들에게 내 진위가 전달이 안 될 텐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결코 선수들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별로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저 야구를 해서 이긴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할 일은 그저 야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항상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이언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 저는 아무리 멋진 경기를 한 뒤에도 구단주로부터 칭찬 같은 걸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유망한 신임을 입단시켜서 제 엉덩이를 걷어차기는 하지만요. 알겠네.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군.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자네 말대로 하지. 내일부터 자이언츠전이니까 내가 격려하면 선수들이 좀 더 허슬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됐네. 아마도 자네가 옳겠지. 잘 자게. 구단주의 마지막 말이 약간 침울하게 들렸다. 히로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약간 후회했다. 하지만 불과 한순간이었다. 엔젤스는 구단주의 즐거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곧 자이언츠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렸다.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